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2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얼른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뉴스 알려주시죠. 네, 김건희 집사 김혜성 1심 무죄 공소기각. 네, 오늘도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4억 3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4억가량에 대해서도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죄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없고 범행 시기도 투자금 기속 시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해서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또 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그림을 계속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구매를 했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그림의 진품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기부받았던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방금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이 가장 의미 있고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금 이 조희대 사법부 체제 하에서 지금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범죄들이 다 지금 무죄 아니면은 뭐 공소기각 판결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사법부를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특검의 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좀 엉성하게 제기된 면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부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이 김상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천과 관련돼서 공천 농단 사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김건희라는 이 V0가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해서 당을 사유화하고 그 당에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사유화한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범죄를 기소하다 보니까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내지는 이 정도 안에서 지금 뭐 청탁금지법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개개의 범죄에 대한 어떤 뭐 증명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공소유지하는 단계에서는 또 공소장을 일부는 또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물론 1차적으로는 저는 법원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또 비판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검사들의 특검에서의 이런 공소를 유지하고 또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의 저는 조금 검토가 매우 좀 부실했다라는 점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장훈님은 김건희로 가는 길목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법원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영호님은 곽상도가 무죄 나왔다는데 이거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진희님도 어이없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전준철 종합특검 추천 사과. 네, 민주당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중입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 혁신당이 추천했던 권창현 변호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전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해 불쾌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에 따른 사과
인사인 겁니다. 그러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이라고 칭할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 논평을 통해서 이들은 이성윤 최고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청의 아이콘인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는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다 라면서 이성윤 최고위원을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문제와 함께 이 최고위원 사퇴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2차 특검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뭐 집권 야당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저는 정말 이 정부에 대한 뭐 지원을 지금 뭐 바랄 정도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어떤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길을 잃고 멀리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전준철 변호사, 그러니까 쌍방울 관련된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분이고 결국에는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과 그 조작 수사와 관련돼서는 검찰 쪽과 유착됐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는 그쪽에 있는 변호사를 지금 특검으로 추천을 올리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대통령께 어떻게 보면 야당 추천과 민주당 추천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한 명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선택권을 집권 여당이 봉쇄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당의 업무 처리라는 것이 원내도 패싱하고 최고위원도 패싱하고 법사위도 패싱해가지고 사실상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둘 사이에서 이게 지금 결정이 됐다라는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뭐 사과까지는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책임지는 행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최고위원은 반윤 검사고 특수부 검사니까 수사 능력을 인정해서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는 검사 그러면은 수사에 시효자도 못 건들게 했던 분이 전준철 검사는 그러면은 수사 능력이 있고 수사를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윤이라고 해서 반윤 검사로 핍박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꼭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분이 그 쌍방울을 변호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조작 수사에 대한 의혹들은 이분이 특검으로서의 기본적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분을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몫으로 특검 후보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당내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 국민적 비판도 상당히 이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최소한에는 저는 뭐 최고위원 사퇴 정도는 반드시 저는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불쾌감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이미 표출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아가지고 책임을 지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은 잘못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말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정청래 지도부 하에서 계속되는 이런 불협화음과 이 삐그덕거림이 저는 계속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퇴는 할 거라고 보세요? 뭐 글쎄요. 일단 버티는 모양새이긴 한데 저는 지금 이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도 좀 일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인 당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특검 후보 이게 지금 뭐 그냥 특검도 아니고 제2종합특검 아까 우리가 뭐 판결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난 3특검이 부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하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조차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그런 사사로운 방식으로 이런 당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패싱하고서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전 상당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말로만 사과가 아니라 행동에 따른 전 책임을 지는 자세까지 보여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됐던 인사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오늘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모론으로 포장을 하던데 아니 그러면은 검찰권 남용과 조작 수사의 피해자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음모론에 의해서 그런 불쾌감을 표시하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기관들을 패싱하면서 나름의 예. 이성윤, 정청래 둘 사이의 어떤 모종의 합의 속에서 이걸 추천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기 때문에 전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또 음모론이다라고 도피하는 것은 전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그런 불쾌감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전준철 변호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은 뭐 특검 후보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후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네, 일본 소식입니다. 네, 일본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서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에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넘는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를 하면 118석이나 늘어난 건데요. 이로써 자민당 압승을 주도했던 다카이치 사네이 총리는 자신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이 강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벌써 다카이치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 정당이 중의원, 그러니까 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거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보유를 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 그러니까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할 수가 있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민당의 연정상대인 일본 유신에도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조금 늘리면서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는데요.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 그러니까 여당 의원 비율은 전체 4분의 3을 넘는 75.7%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을 하고 또 무기 수출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국가정보국 창설 그리고 국기훼손제 제정 같은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 공군 전력 보유와 교종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구조 개정을 추진해서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정신없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댓글창에는 민주당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여전히 있다는 거의 말씀을 블랙홀입니다. 드리면서 블랙홀. 네, 와중에 뉴 이재명 신인규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보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민주당원은 아니지만은 예.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요즘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뉴 이재명의 선봉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인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전 없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성공이 저는 국민의 성공과 동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뉴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지층 확장을 전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요 아이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의미, 이제 특히 한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떻게 보면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지금 여당 의원 비율이 75%가 넘는 아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의석을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체제가 아주 견고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지만 뭐 일본의 내부 상황은 힘을 실어주더라도 이 외교안보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결국에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을 지금 다카이치 총리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힘을 가지는 이런 시점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과의 관계, 예. 이것을 전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이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셔틀 외교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일 관계를 더 깊숙이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결국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규범 질서를 깨고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한 그런 예. 보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그 빈 공간을 우리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여러 가지 양국 간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공소기각 곽상도 손배 청구하고 형사 고소할 것.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사건의 결과인데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국무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을 내리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6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오세용 재판장은 범죄수의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아들 곽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6년차 대리였던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됐던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50억 원 뇌물 수수 그리고 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서 이중 기소를 했다는 곽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던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고 합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서명으로 요청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HDC 신라면세점 한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했던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지만 기소된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거를 정말 실무에서는 보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실 재판부가 좀 곽상도 측을 봐주기 위한 이런 식의 결정들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 아들도 지금 뇌물 혐의인데 무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요, 지금 최순실 씨는 바로 재심 청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억울하다.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인성 재판장이라든지 내지는 뭐 김인택 이 판사 내지는 이 곽상도 판결까지도 본다 그러면은 최순실 같은 경우만 그럼 왜 경제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뇌물로 처벌을 받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는 뭐 박근혜 이재용 회장 관계에서도 묵시적 청탁까지도 인정을 해서 뇌물로 간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내지는 뭐 민정수석, 국회의원 이런 식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뇌물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때도 상당히 완화된 해석을 통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묻겠다라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나름의 원칙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 뇌물이 선물로까지도 둔갑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번번이 무죄입니다.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은요, 본인 아들이나 며느리, 그러게요. 사위, 뭐 장인장모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뇌물 받으면은 그럼 이제 다 무죄 나오는 겁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김인택 판사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간단하게 지금 뭐 청탁금지법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 직위원 사례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공수처에서 사실은 판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수처가 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원칙대로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거 엄단해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약식 기소라는 식으로 해서 뭐 벌금으로 대충 떼우려고 넘어가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판사가 판단하는 김영선, 명태균 공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정말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을 정말 그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이런 분노의 불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2부에서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봉지욱 기자와 이어가도록 하고요. 신인규의 원샷 원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이번 주 정치 사진 한 장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적을 박탈당한 지 열흘 만에 첫 공개 일정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 건데요. 주최 측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사이가 참석했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면서 정관 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는 검사였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결국 김종효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한 전 대표 제명 사태 이후로 내분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당권파와 가까운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7일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을 주도하면서 반대 의견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고성국 씨는 지난달 29일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사의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라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씨의 발언은 품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징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이 박영식 앵커도 여기 콘서트 가셨더라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곽수산 씨도 간 각자 것 같은데, 취향이니까요. 예, 언더커버로 아마 가셔서 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안 갔습니다. 드는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토크 콘서트? 우선은 뭐 잠실체육관 그 많은 데를 사람들로 다 꽉꽉 채웠기 때문에 상당히 세가 있죠. 네,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멋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나르시시즘에 도취돼서 나름의 팬심 대회를 어제 연 거 아니냐. 근데 정치인이라면요. 그 당에서 제명을 당해서 더 이상 정치의 공간이 없다. 그럼 창당을 통해 가지고 어제 사실은 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이걸 갖다가 팬심대회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현 주소 아니냐. 예.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면은 뭐 출마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팬심에만 자꾸 의존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계속 그 반복이 될 것 같아서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사춘기로 보거든요. 사춘기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거 예. 지금 준비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범민과 갈등을 아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 사춘기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저는 뭐 다음 행보가 예정돼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 배현진 의원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돼서 사실 뭐 보복의 측면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요. 배현진 의원도 이런 식의 부당한 징계를 당하면 국민들이 배현진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예. 상식이거든요. 근데 지지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결국에는 배현진 의원의 그동안을 좀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까지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에 국민 편에 거의 서지를 않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충성된 정치를 좀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매우 박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월 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정구승, 봉지욱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드실래요? 요거 드실래요?